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정면 승부입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는데요. 야당과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셉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시 연내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말도 있듯이 이참에 손을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많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공무원 연금 올해 안에 개혁해야 한다. 아니면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쳐 바꿔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휴대전화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이 보이죠. 뉴스 정면 승부 새로운 코너입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정영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네, 지난 7월에 이어서 102일 만에 세월호 실종자의 시신이 수습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세월호 참사 196일째고요. 네. 마지막 시신 수습된 지가 이제 102일 됐는데 오늘 오후 5시 30분께 그 4층 중앙 여자 화장실에서 실종자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된 거고요. 네.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단원고 2학년 황지현 양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대책본부 측이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요, 지금 잠수부님들 너무 고생하셨다. 네.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던 소식이다. 인양 논란이 있자마자 이렇게 나 여기 있다면서 손을 내민 것 아니겠느냐. 네. 남은 9분도 하루빨리 돌아오시길 바란다. 이런 댓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남은 9분도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것이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안철수 의원의 장인이지요. 예, 산책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돼서 병원에 옮겼는데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요. 네. 어젯밤 10시 30분께 여수시 덕충동 인근 아파트 산책로에 안철수 의원의 장인 김우현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예.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오늘 새벽에 숨진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외국에서 귀국하는 막내딸 마중하기 위해서 산책 삼아서 터미널 쪽으로 향하다가 변을 당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한 네티즌은요, 일교차가 지금 워낙 커서 어르신들이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워낙 유명인의 장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뉴스까지 된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가 10년 만에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20리터짜리 요즘 많이 쓰는데요. 20리터 기준으로 최대 150원가량 단계적으로 쓰레기 봉투 값을 올린다는 거고요. 예. 또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역시 20리터 기준으로 최대 140원 인상하는 이런 청소 대행책의 3대 혁신 방안, 이걸 서울시가 발표를 한 건데, 여기에 따르면 대략 4인 가구 기준 월 한 500원, 연으로 따지면 한 6,200원 정도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수료 인상을 통해서 확보한 재원을 청소 차량 교체라든지 환경 미화원 복지 증진에 쓰겠다, 이렇게 지금 시는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쓰레기 봉투 인상된다는 소식에 역시 네티즌들 좋은 반응은 아니겠죠. 잘 사는 사람들이야 담배값이 오르든 주민세가 10,000원으로 오르든 쓰레기 봉투 가격이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겠지만 네.
이 하루하루 버텨야 되는 서민들은 어쩌란 말이냐 이런 네. 댓글이 있고요. 또 10년 만에 4인 가구 기준 한 달 500원 오른 거면 이 정도면 받아들일 만한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가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벌써 그렇습니다. 600만 명이 넘었고 정규직과의 차별은 더 커졌다라고 하는 이런 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그 경제활동 인구 조사 근로 형태별 결과에 따르면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607만 7천 명. 그래서 1년 전보다 13만 명이 늘면서 600만 명을 처음으로 이제 돌파를 하게 된 겁니다. 네. 600만 명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임금이요. 정규직은 1년 전에 비해서 2.3% 늘었는데 비정규직은 1.8%밖에 안 늘었고요. 네. 또 하나 국민연금 가입률은 정규직이 82.1%인데 비정규직은 절반도 안 되는 38.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차별은 더 커지고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네티즌들은요.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좀 비정상이라는 건데 이 비정규직 좀 줄이자고 하면 나라 망할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문제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직업에 귀천이 없다던 이런 거짓말은 이제 하지 말자. 분명히 귀천이 있다. 그리고 정규직 쪽에서 비정규직 만드는 게 창조 경제냐면서 이 정부 정책을 좀 비판하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군요. 네. 네. 요즘 말이죠. 산부인과에 아이 대신에 의사 울음소리만 들리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이건? 예, 당연히 이제 아이들 태어나면서 우는 소리가 들려야 될 텐데 산부인과죠. 워낙 요즘 그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요. 예.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네. 지난 10년 전, 그러니까 2004년과 비교하면 2004년에 1,311개였는데 2012년에 739개로 거의 뭐 절반 가까이 거의 반토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만을 받는 이 산부인과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정 출산이요. 네. 해외 가서 출산하는 게 아니라 네. 타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 가서 출산하는 이런 원정 출산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동네에 거죠.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딴 지역에 그렇습니다. 가서. 예. 네, 심지어 뭐 하여튼 산부인과가 또 의사들 중에는 3D 업종으로 이렇게 3D 업종으로 분류가 되면서 지원하는 의사들도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티즌은요, 10년, 20년 후가 정말 걱정된다는 의견들. 정말 걱정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니까 이건 누굴 탓할 수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 또 아이 없는 부부를 볼 때가 나는 제일 부럽다. 제일 아이 부럽다고요? 키우기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네. 하여튼 뭐 이 우리나라 전체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일 텐데 이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심각합니다. 네. 자,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남편의 불륜을 참지 못한 아내가 보복을 했는데 아주 엽기적인 보복을 했다는 소식.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면 당연히 화는 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이 화를 내는 방법이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남편에게 자해를 하고 27방을 꼬매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내연녀 그러니까 이 남편과 바람을 외도했던 그 여성의 나이가 27살이라 네. 27바늘을 꿰맬 거를 요구를 했고요.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남편의 급소를 발로 차고 망치로 27번을 또 내리쳐서 전치 3주에 또 부상을 입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게 남편이 이제 이렇게 아내와 이혼을 하고 났는데 계속 이제 위자료를 주다가 너무 좀 과해서 못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위자료를 빨리 다시 내놔라. 이런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들이 이제 밝혀진 것이고요. 네. 그래서 법원은 이런 엽기적인 보복을 한 아내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 금액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그 고통은 정말 당해본 사람만 안다. 이제 남편 여자 무서워서 누구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여성 편을 드는 분도 있습니다. 배신감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겠느냐. 네. 실행은 나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이해한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정영진 씨였습니다.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커피를 마실 때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모닝을 월 15만 원에 만나세요. 기회는 오직 10월 한 달뿐. 모닝 스마트 오토 기준 유효율 40%, 선수율 15%, 금리 2.9%, 36개월 할부,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네.
공무원연금 올해 안에 개혁해야 한다. 아니면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쳐서 바꿔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공무원연금에 관한 질문 드리고 있죠. 많은 분들께서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승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 시각 교통 상황부터 알아보고 가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퇴근길 도심 곳곳에 이동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우선 종로는 세종로 쪽으로 신설동 로터리부터 동묘역까지 이미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다시 종로 2가에서 1가까지 많이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반대 신설동 쪽으로는 종로 4가부터 동묘역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도심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이동 차량이 많습니다.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이 고갈차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남산 2, 3부분도 모두 강남 쪽으로는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 따라 교통량이 많습니다. 한남대교 쪽으로는 교육개발원 입구부터 양재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뱅뱅 사거리 지나 신사역까지도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반대 외곽 쪽으로도 신사역부터 노년역 이후로 교보타워 사거리 지나 강남역까지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이번 주 개편을 하고 새롭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면 인터뷰는 현재 국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고요. 또 여야가 처리해야 할 현안도 많습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석현입니다. 네, 먼저 이 문제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이거 공무원연금 개혁안. 예. 이거 오늘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 이게 또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 여당은 어떻게 보세요? 공무원 연금 개혁은 해야 되지만요. 네.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그렇게 너무 시한을 정해서 서두르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생각을 해요. 네. 이 공무원들하고 그 대화를 해가면서 이 개혁을 하는 게 좋겠는데 일체 대화를 배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마치 그 4대강 공사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돼서 공무원들도 집에 가면은 자기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가정 아닙니까? 또 네. 노후를 신경 써야 될 우리 국민은 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렇게 당사자를 배제한 가운데 추진하면은 자칫하면 실수하기 쉬운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 안 내용도 좀 검토해 보셨죠? 예, 예. 근데 뭐 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뭐 마음에 안 드신 게 맞나요? 예, 안 내용도
일부 언론에 보도됐듯이 모순된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네. 말하자면 지금 그만두는 사람보다도 앞으로 여러 해 10여 년을 더 근무를 했더니 낸 돈에 비해서 받는 돈은 더 적어지더라. 이제 그런 결과들이 지금 그만두는 것보다도 더 적어지는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 모순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안이 이제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하나도 통과 못 챙기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우리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네. 여야 관계에서도 지금 그 부분은 너무 협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네. 관심을 보이시는 건 좋으나 이게 가이드라인처럼 자꾸 이렇게 제시가 되면은 네. 여당으로서도 자기들의 활동 반경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회에서 원만하게 일을 해결하는데 더 어려워진다. 네. 지난번 세월호법도 그랬었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세월호 특별법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월호 특별법은 오늘 이제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예. 좀 무슨 잠정적인 합의가 있는 것처럼 들리던데요. 어떻게 예.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를 원내대표한테서도 들었고요. 예. 되게 가닥이 잡힌 걸로 압니다. 네.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세월호 특별법은 그러니까 지금 3일 남았죠. 이달 예. 말까지라고 했으니까. 예. 그런데 조금 좀 아쉽기는 하지만 네. 저런 방법이죠. 최대 쟁점이 그 특별검사 후보들을 추천할 때 유족들을 논의에 참여시키나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네. 그것을 일단 보류하고 네. 지금 일단 세월호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켜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하도록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저 특검 선정 유족이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걸로 분리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여야 간의 가닥이 잡히고 아마 유족들에게도 그렇게 의논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이게 상당히 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이거 유족들의 의사를 참여시켜야 되는 무거운 부담을 야당이 지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은 선 세월호법 처리 후 유족 참여 협상 이렇게 해서 월말 안으로 세월호법 통과를 시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하여튼 요즘 그 여러 가지 안전사고 또 대참사 이런 것들이 잇따라 일어나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석현 부의장님은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네. 위원회 예. 이름이 아주 거창한데요. 이거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예, 예. 이거? 하는 그 계획도 거창합니다. 아, 제가 이거 뭐 하는 데입니까? 이번에 이제 위원장을 맡았는데 네. 이게 앞으로 대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그 위원회입니다. 네. 뭐냐면은 희망사회 추진단과 산하에 또 안전사회 추진단 두 개의 추진단을 두는데요. 특히 안전사회 추진단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안전점검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희망사회 추진단은 지금 정책위 의장이신 백재현 의장이 단장을 맡았고 네. 안전사회 추진단은 전에 그 사무총장 지낸 노웅래 의원이 네, 네.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로서는 할 계획이 뭐냐면은 예. 재난안전, 산업안전, 생활안전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인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난안전 분야는 자연재해, 또 해양교통, 시설재해, 치안, 소방 그런 안전 영역들을 우리가 앞으로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안 생기도록 점검해 나가자 하는 것이고 예. 또 하나 이제 산업안전 분야는 원자력 안전, 그 개인정보, 금융안전 그런 쪽입니다. 산업재 쪽. 예. 그리고 이 생활안전 분야는 식품. 그래서 얼마나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들을 많이 합니까? 네. 또 환경생활안전, 그 노후나 병영에서의 안전, 군대 생활할 때, 또 가정 성폭력 이런 방지 등을 다 다룰 건데요. 예. 이것을 지금 이제 하도 우리가 이 안전이 지금 무너져 버려가지고 온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네. 또 법으로 발의할 건 발의하고 네. 그렇게 해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이걸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허구한 날 개파 싸움만 한다고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느닷없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참 저희들이 국민 앞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궐선거 때도 그 공천 싸움이 연일 뉴스에 나가게 되니까 그랬죠. 패배 안 할 수가 없었죠.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삶이 고단하고 힘드는데 정치권이 민생 해결은 노력을 안 하고 정치 싸움만 한다는 그 점 때문에 실망을 많이 주었어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고 예. 최대한 이제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네. 우리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저희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상당히 이 바닥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벌써 답을 다 하셨네요. 예, 그 점은 우선 계파 갈등이 저간 당의 단합을 해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나름대로는 지금 무계파로 정치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예. 5선 할 때까지도. 예. 그래서 계파 정치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데 누구보다도 제가 그 절감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잘 안 없어집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야당이 민심 얻어서 집권할 생각 해야지 네. 당권만 탐내는 그런 정치 이제 그만두자. 저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총선 때부터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을 해야 된다. 아, 예. 예, 왜냐하면 공천 때문에 그 계파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공천 때 신세지면은 또 그 의리를 잊어버릴 수 없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리고 또 다음 공천을 위해서 아무래도 줄서기 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완전 국민 경선으로 가서 이제 유권자들이 저 예비 선거 비슷하게 미국처럼 그렇게 네. 해서 후보를 뽑도록 하자. 여당 각 당의 후보를. 네. 그런 게 지금 저는 상당히 절박하다. 그렇게 하기 전엔 개파가 안 없어진다 생각합니다. 네. 한때 그저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비대위원장으로 네. 영입 얘기가 있었던 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예. 어제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 같은 말씀이세요. 이 당 대표라는 사람이 공천권을 쥐고 앉아서 독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예. 이 당내 민주화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리고 집권을 위한 노력을 국민의 민심을 얻어서 정권을 잡아서 우리가 참 우리 뜻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 계파 갈등들이 있다 보면 당권을 잡아서 어떻게든 그냥 자기 사람 많이 심고 싶은 욕구를 사람들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실은 제도적으로 이걸 고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 생각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방안입니다. 네. 그 개파 말씀하셨는데요. 친노 강경파라는 개파가 있습니까? 그런 개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뭐 그렇게 불려주는 친노라고 불려주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비노라고 불려주는 분도 있고 다른 예. 뭐 특별히 어느 개파라고 불려주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누가 이렇게 명단에 족보에 오르듯이 써는 건 아니고 예. 대체로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좀 더 소통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그룹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무슨 특별한 강경파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내년 당 대표 선출이 2월입니까? 3월입니까? 제가 전당대회 의장인데요. 예, 예. 전당대회를 1월 하순쯤 하는 게 좋으리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2월 19일이 구정이 되고만요. 2월 설날. 19일. 아, 예. 그래서 그 전후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선거운동들을 많이 다닐 테니까 전국적으로. 네, 그 전에 해야 되겠다. 1월 말쯤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당에서 또 협의들 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새로 뽑히는 당 대표가 그 다음 이제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국민 경선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예. 문재인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직 뭐 그런 의사 표시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 더러 언론에서 아마 추측을 하기도 하는가 본데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측으로 말하자면. 아, 그래요? 예.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에 뜻이 있는 분으로서는 예. 당 대표를 맡으면은 업적도 낼 수 있지만은 부담도 많이 있는 것이죠. 잘못하면 네. 또 이렇게 말하자면 상처기가 날 수 있는 거고. 네. 예를 들어 다음 총선 때 우리가 대승을 했다 그러면 대단히 좋아지겠죠. 만일에 네. 그렇지 못했다는 경우는 반대 경우도 생기겠죠. 네. 총선 이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 정치 공학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을 위해서는 문재인 의원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지금 비대위원회 그 동참하신 것도 네. 상당한 개인적으로는 참 그 당을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하신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그 개인적으로 만약 대통령 후보 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비대위원회 들어간 것이 별로 득될 게 아니죠. 아무래도 이해관계들이 다른 비대위원들끼리 회의를 하다 보면은 네. 갈등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문희상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네. 당을 위해서 참여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죠. 문 제인. 의원님이 그 네. 뭐냐 당 대표까지 맞는 그런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는 건 너무 무리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예. 이제 문재인 의원에게 비대위원을 맡아달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요새 소식이 없네요. 예, 지금 제가 여기 여수 공항에서 전화 인터뷰하고 네.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예, 요새 소식이 없어요. 예, 안철수 의원님이 네. 지금 오늘 빙부상을 당했어요. 장인상. 아, 예. 예, 그래서 여수에 제가 지금 왔다 가는 길인데. 아, 그러시는군요. 예, 근데 저기 의정 활동을 상임위에서 보건복지원에 들어가서 네. 부지런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사실은 보건복지원에서 가장 많은 정책 대안을 안철수 의원님이 제시를 해왔는데 언론의 보도는 어디 싸우는 건 많이 나와도 정책 제시하는 건 아, 그래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아, 네. 예, 그 공부를 굉장히 깊이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우리 의원들이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심지어는 신당설 무슨 뭐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는 잘못된 와제. 호남 신당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예? 호남 신당설 아이고, 그런 건 전부 다 전혀 아닙니까? 상상으로 예. 예, 소설 쓰는 얘기들이죠. 그러지 않아요? 아, 그 전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정가변 부의장은 자주 만나시죠? 예. 국회 운영 때문에. 예, 정가빈 부의장하고 당을 초월해서 굉장히 그분이 또 상당히 폭넓고 예. 또 이 후덕한 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겸손하고 그래서 인사도 먼저 하는 양반입니다. 네. 근데 저랑 친하게 늘 상의도 하고 그러고 지냅니다. 네. 옆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말이죠. 청와대의 관계가 좀 묘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앞에 뭐 가이드라인 이런 말씀도 야당이 하셨는데. 좀 더 무능하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청와대하고 새누리당하고. 예. 사이가 관계가. 좀 묘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저는요. 예. 대통령께서는 이 국회 정치에 대해서는 좀 여당에게 일임을 하는 게 좋은 거다 생각을 해요. 아, 그러세요? 관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네.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직접 그 견해를 표명하게 되면 여당 의원들 발이 묶여버리죠. 그래서 네. 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저 전에 개헌 논의도 그 국회에서 개헌안을 내서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그런 취지인데 네. 그것을 청와대에서 지금 뭐 그런 논의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비서실에서도 또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노골적으로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지금 개헌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네. 딱 말문이 막혀버리죠. 네.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는 그 청와대에서 좀 여당에게 좀 권한이 아니라 좀 나름대로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게 네. 도와줘야 네. 여야 관계도 원만히 풀릴 수 있습니다. 네. 여당이 실권을 갖지 못하면 여야 협상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김무성 대표 당선될 때, 예. 그 당대표 경선 때 한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예. 여당은 무슨 청와대 출장소냐, 뭐 예. 지시 명령 받고 하느냐 그런 얘기 많이 나와서서 이제 탈바꿈을 하겠다. 뭐 이런 예.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 후보들도. 근데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그렇게 돼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네. 좀 주춤하대요. 주춤해요? 상에서 개헌 얘기했다가 네. 또 청와대 반응이 그러니까 주춤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끝나면은 네. 12월 초에 끝날 예정으로 있잖아요. 12월 초에 그러면은 예. 개헌 논의는 본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본물처럼 터진다고 그랬죠. 그 네. 표현이 맞다. 그래서 네. 그리고 실제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내년 6월 말까지는 개헌을 끝내야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절반 이상이 발의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의결해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까지를
6월 말까지 끝내야 개헌이 되지. 네. 내년 후반기로 미루면 안 될 거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 총선 때 내년 내후년 예. 총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같이 붙인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도 너무 나오는데. 늦습니다. 아, 너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대선 주자들이 굳어지고 그러면서 각종 아하. 이해관계가 민감해져가지고 아하. 역대 정권에서 개헌 얘기가 항상 있었는데 못한 이유가 예. 후반기로 미루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사실은 청와대에서도 좀 더 생각할 일이 네. 그 후반기로 갈수록 권력 누수가 있잖아요. 네. 후반기에 가서 개헌하려고 하면 더욱 큰 누수가 옵니다. 네. 그 지금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 일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2월 2일에 예. 국회 예산안 예. 통과됩니까? 저는 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마땅히 해야 된다. 여야가 이제 충분하게 그걸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다만 네. 하나 이번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들은 자꾸 여야 간에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네, 네. 이게 낭비되는 건 안 되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 해외 자원 낭비한 것도 많이 드러났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예산 심사를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네.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느냐 못하느냐 이겁니다. 철저하게 안 하면은 국민의 참 피 같은 그 돈이 낭비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예전에 4대강 공사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실은 이제 싸우지 말라고 하시지만은 그 이런 일에 대해서는 싸워서라도 예산 낭비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가지고 싸우는 거는 별로 이렇게 야단 안 칩니다. 예, 정책 가지고 물론 그럼요. 정책 서로 네, 예. 여야가 경쟁하고 어느 게 나은 경쟁해야죠. 정책이냐 네. 하는 그런 논의는 물론이고 네. 예산을 잘 썼나 못 썼나 예. 이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지난 결산 심사하고 또 예산안을 점검하잖아요. 내년 예산을. 예. 이것을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도 국민께서는 조금 네. 참고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고 설렁설렁 넘어가 버리면 이 어려운 때 국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점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그래서 예산 우리는 12월 2일까지 끝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네. 도저히 안 되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안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법안은 법안들도 예. 이제 깊이 있게 또 봐야 돼요. 특히 지금 그 공무원 연금법 또 정부조직법, 예. 정부조직법 같은 것도 예.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한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면 그 제도가 굳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여야 간에 의논도 하고 국민의 공감대 형성도 해가면서 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2월 말까지 갈까요? 다른 법안들은? 저는 그때까지는 안 갈 걸로. 그 전에 12월 초순에는 중요한 아마 법안들. 깊이 있게 하더라도 끝낼 네.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어요. 네. 국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예. 되리라고 기대를 해도 예, 예. 되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네. 지금 상황을 그렇게 전망합니다. 특별한 상황 일이 있기 전에는 네. 무슨 막 연말까지 갈 일은 없을 거다. 네. 또 그걸 좋아하지 않고 여야가 다 국민도 네. 안 좋아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부의장이시지요.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